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알려져 있으며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에 의해서도 많이 아프고 온몸에서 열이 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통풍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풍 진료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 2021년에는 2014년보다 59.5% 늘어난 49만 명으로 관절염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 다음으로 많습니다. 통풍에 걸리면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등 한 군데 관절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특히 엄지발가락 관절에 잘 생깁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고 양말도 신지 못하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발열과 오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통풍이 생기는 원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어서 원리를 이해하고 잘 대응하면 생긴 통풍이 나을 수 있음은 물론 얼마든지 재발 방지나 예방도 가능합니다. 통풍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 퓨린과 요산이라는 두 물질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퓨린은 탄소와 질소 원자로 구성된 특정 유형의 분자로 모든 생명체의 세포의 핵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세포의 핵을 구성하는 요소인 DNA와 RNA에는 5종류의 염기, 곧 아데닌, 티민, 구아닌, 우라실, 시토신 가운데 1개씩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2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바로 퓨린이며 1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나머지 3염기는 피리미딘입니다. 또한 퓨린은 효소의 구성 요소로서 에너지 대사와 신호 전달에도 기여하므로 한마디로 모든 세포들의 성장과 분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퓨린은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물체에서 필요할 때 만들었다가 필요성이 없어지면 분해하고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퓨린의 일부는 음식으로 섭취하고 일부는 몸 안에서 만들며 쓰고 남은 퓨린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퓨린이 필요 없게 되어 분해되면 퓨린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 때문에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물에 잘 녹는 요산은 피 속에 녹아있다가 대부분은 콩팥에서 걸러져 오줌에 섞여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퓨린을 분해하여 만들어지는 요산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요산의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요산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듯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풍은 왜 생길까요? 통풍은 요산 결정체가 관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통풍의 원인으로는 피 속 요산이 지나치게 많은 고요산 혈증이 지적되고 있으나 고요산 혈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통풍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산이 높다고 모두 통풍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풍은 고요산 혈증이 심할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각종 고기와 해산물, 설탕과 시럽이 많이 들어있는 식음료는 통풍의 최고의 위험 요인이며 이 밖에 고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질병,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B3, 이뇨제, 면역 억제제, 화학요법약과 같은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 음료, 비만과 유전적 요인도 통풍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흔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콩팥에서 요산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져 피 속에 요산이 너무 많아져 고요산 혈증 상태가 오면 약한 알칼리성을 유지하여야 할 피가 산성화되고 액체 상태의 요산이 관절이나 주변 조직에서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요산염 결정으로 변하여 통증이나 염증,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요산염 결정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이, 콩팥에 쌓이면 신장 결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풍은 피 속의 요산을 낮추는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쉽게 재발하므로 통풍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고 요산이 몸 안에 쌓이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로, 통풍이 있거나 자주 재발하는 사람은 피우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칠면조고기를 포함한 각종 고기와 생선과 조개를 포함한 해산물은 물론 설탕과 시럽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이나 정제된 식품, 정제된 설탕과 시럽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나 주스의 과다 섭취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알코올은 탈수를 증가시키고 요산의 배출을 방해하므로 퓨린이 많은 맥주 등 알코올도 자제하여야 하며 요산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산의 수치를 낮추어주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과일이나 통곡식,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산 수치를 올리는 비만, 고혈압, 대사질환, 혈액 속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당뇨병도 개선하는 것이 좋으며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B3, 이뇨제, 면역 억제제, 화학요법약과 같은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금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도 염증을 줄여 요산을 잘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내 몸 안의 최고 명의가 유전자에 설계된 대로 일을 함으로써 콩팥에서 요산을 잘 내보낼 수 있도록 콩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타트의 실천을 통하여 최고 명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퓨린과 요산의 대사가 잘 이루어질 것이므로 통풍은 예방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